네,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순서입니다. 지난해 불볕더위가 한창 일 때 이 월가에서는 아주 중요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컬트 오브 에쿼티스, 주식 숭배 종료 논쟁이 일으켜주면서 월가 시장 참여자들이 아주 많은 관심을 끌었던 기억이 납니다. 1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떤지, 또 앞서 전해 들으신 대로 이틀 연속 뉴욕 증시가 좀 빠지면서 이런 논쟁이 다시 한번 불거지는 것이 아니냐,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도움 말씀 듣기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좀 가물가물하거든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내용도 좀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확히 1년 전입니다. 네네. 이 논쟁이 워낙 중요했기 때문에 1년 전에 이것을 집중 분석해 드렸는데요. 네네. 좀 말씀대로 주식 승매 종료 논쟁, 이 컬트라는 표현을 써서 아마 시청자분한테는 종교를 갖고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좀 이 논쟁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네네. 당시의 내용을 보면 빌 그로스, 채권의 왕이죠. 네. 이렇게 해서 주식은 숭배가 종료됐다. 주식 숭배 종료됐으니까 채권을 사야 되겠죠. 네. 그리고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이 주식을 사야 될 때다. 그래서 채권의 가장 권위자인 빌 그로스, 그 다음에 주식의 가장 권위자인 워렌 버핏에서 그 내용과 관계없이 굉장히 이슈가 됐던 이런 때인데요. 당시에는 어떠냐, 1년 전에는. 그러면 시장이라든가 투자자는 어떤 쪽에 이렇게 더 무게를 뒀느냐 하면 워렌 버핏보다는 빌 그로스 쪽에 사실 그때 그 미국의 증시 관련해서 여전히 불안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저는 워렌 버핏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을 감안해보면 워렌 버핏 쪽에 무게를 둬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1년 지났습니다. 1년 지나다 보니까 이틀 연속 우리가 휴일 기간 동안에 미국의 주가가 한 300포인트 넘게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미국에 다시 한번 이러한 중요한 시점이 됐을 때 이런 시장만 안 말려서 다시 또 논쟁이 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 논쟁 같은 경우는 향후의 미국 증시 함단 관련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PD께서 오늘 주제를 선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그로스와 버핏, 네. 채권과 주식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투자자들의 논쟁. 자, 1년이 지났고 하필 또 최근 상황은 다시 한번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으면서 양적 완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다시 한번 커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1년과 달리 지금 현 상황 미국 증시는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틀 동안 큰 폭의 조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그 이전까지 좀 말씀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이런 조정 상태가 앞으로 지속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2차 논쟁이 어떻게 보면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떨어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다우지수라든가 S&P지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올해 4월 말에 빌 그로스 자체도 이 논쟁에서 당신이 졌다 하는 스스로 이렇게 인정할 만큼 워렌 버핏이 이렇게 강하게 돈을 많이 벌 정도로 이렇게 상승했는데요. 지금 오늘 정도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는 사실 다우지수가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그래프 보면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을 겁니다. 네네. 50이 나왔죠? 네네. 이렇게 가파르게 이제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죠? 오늘 조금 이틀간에서 떨어지긴 했지만 시장의 추세에서 보면 아마 가파르게 상승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1차 월가 논쟁에서 채권을 주장했던 빌 그로스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되고 그다음에 저런 가파른 모습 본다면 사실 그때 당시에 미국의 주식을 산 사람들은 대단히 이렇게 실적을 올렸지 않냐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다른 시장의 지표도 보면 공포지수 많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이틀 동안 공포지수가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이번에 조정을 받을 땐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 공포지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변동사항이 없는 상태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직까지 주가가 이틀 조정하는 것은 추세적으로 보기에는 좀 힘들다 하는 이런 관점에서 공포지수가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증시로 역시 그레이트 로테이션, 이 얘기는 연초서부터 굉장히 논의됐던 겁니다. 그래서 증시로의 그레이트 로테이션이 이틀 동안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기대가 살아날 정도로 그동안 미국 증시가 좋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출구 전략 얘기, 물론 이제 이번에 조정을 받는 데에는 출구 전략 하는데요.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미국의 디스인플레이션, 고용 사정이 악화됐다 이렇게 하더라도
이런 과정에서 출구 전략을 뭐 2014년 넘게 지연시켜야 된다 하는데 시장에서는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네. 역시 출구 전략을 기정사실화되는 이런 모습 속에 지표가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격이 겹쳐서 이틀 연속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출구 전략이 변수가 되긴 하겠습니다는 이번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워렌 버핏의 큰 승리였다. 이만큼 미국 증시가 견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서 그레이트 로테이션, 이제 채권에서 주식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현상이 연초부터 굉장히 또 관심을 끌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저 뉴욕 증시를 살펴보니까는 미 국채 10년물 2.8%까지 올라가는 그레이트 로테이션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자금에 보면은 사실 미국의 증시에서 미국 채권 시장에서 1년 전에 이렇게 이 논쟁이 됐을 때 10년 만기 대표금리가 1.5%였습니다. 네네. 근데 이번에 그 조정받기 전에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국채 금리가 안정선으로 본다면 한 네. 2.6%가 내에서 움직였다는 것은 잘 아시고 이렇게 보이고요. 이틀 조정가는 과정에서 오늘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한때는 2.8%까지 넘을 정도로 물론 이제 2.77%로 끝나긴 했습니다. 2.8% 넘기로 채권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채권의 금리가 높았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그만큼 떨어졌다. 그럼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은 채권 시장에 자금이 이탈됐던 부분이거든요. 네네. 이 자금이 이탈된 부분이 어디로 갔을까 하는 각도에서는 시중은행의 예금이라든가 중앙은행에 들어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자금은 어떠냐? 역시 증시 쪽으로 주가의 증시 쪽으로 이번에 조정하기 전까지 자금이 많이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채권에서 이탈된 자금이 이틀 조정한다 하더라도 대기성으로 증시의 대기성으로 주변 자금이 커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그 다우지수가 오늘 15,100까지 떨어지긴 했습니다는 이번 떨어지기 전까지 한 15,500 내외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잘 보시고 이렇게 보이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채권과 주식 논쟁 속에 그 가닥으로 해는 머니 무브 현상이냐,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냐 이게 올해 월간에서 자금 이동과 관련해서 가장 그 중요한 내부인데요. 지금 채권의 금리, 그 다음에 다우지수를 이렇게 감안한다면 머니 무브와 그레이트 로테이션의 중간 상대는 됐지 않느냐. 네. 그러면 향후의 주가 증시한 날과 관련해서 과연 그레이트 로테이션 현상이 나타나겠느냐 하는 이쪽으로 진전되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 월가의 가장 큰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1차 논쟁에 이어서 이제 2차 논쟁이 본격화되는데요. 어떤 포인트를 주로 좀 살펴봐야 될까요? 공교롭게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논쟁이 불고 있죠. 네. 근데 역시 그 승자는 좀 조용한 것 같습니다. 그죠? 최진행자께서도 만약에 어떤 게임에서 이렇게 탁 해서 내가 승자가 됐으면 거기에서 더 이렇게 내가 우쭐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이렇게 상당히 손가락질 받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들도 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1차 논쟁에서 대단히 돈을 벌었던 워렌 버핏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번 2차 논쟁에서는 비교적 평온한 논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가가 많이 올라간 만큼 단기 조정 가능성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모습인데요. 이번에 논쟁은 공교롭게도 패자들이 말이 많은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1년 동안 1차 논쟁에서 패자들은 뭘까? 해서 증시에서 비관적으로 얘기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최근의 논쟁은 2차 논쟁은 비관론자 간의 얘기다. 그러면 비관론자들 중에서 미국 월가에서 비관론자 크게 보면 세 사람을 꼽으라면 마크 파버, 빌 그로스, 그 다음에 루비니 교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이분들이 공개적으로 위기가 어렵고 하는 입장을 동시에 같은 기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는 지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빌 그로스는 본인 자신이 이렇게 패자다, 승리했으니까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두 사람, 마크 파버는 올해 내에 1987년식 주가 대폭락이 있을 것이다. 아마 이분은 이 얘기에 대해서는 아마 일주 전서부터 화두가 됐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가 이틀 연속 300포인트 넘게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공교롭게도 지금 상태에서 이 논쟁에 왜 이렇게 월가락도 공감대가 확산됐냐 하는 것은 일주 전에 87년식 폭락 얘기와 함께 지금 300포인트 넘게 폭락하다 보니까 아마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좀 오래되긴 했지만은 루비니 교수는 계속해서 향후 2년 동안 증시의 화랑세는 지속될 것이다. 해서 비관론자 간의 논쟁이다 하는 각도에서 사실 우리가 어려울 때도 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는 게 좋은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1차 논쟁과는 다소 성격이 다르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월가의 3대 비관론자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비관론자 사이에서도 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제 루비니 교수의 경우에는 비관론자이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낙관론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특별한 배경이 있을까요? 상당히 아이러니컬한 현상이죠. 그러나 이 사람이 주장하는 데는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그 오바마 정부라든가 버냉키 의장 입장에서 볼 때는 역시 위기를 극복하고 그다음에 그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그 경기 회복 수단이 이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정정책, 국가 채무 더 이상 정부 지출하기 어렵죠. 그다음에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지금 출구 전략이 나올 만큼 사실상 그 배경에 있어서는 제로금리, 그다음에 돈을 푸는 정책 이런 정책이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여유가 없다. 그러면 경기를 어떻게 해서 끌어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우리가 전통적인 경기 부양산이 제약돼 있을 때는 이론적으로 보면 웰스 팩터 부의 효과에서 경기를 끌어올리는 측면이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한편으로 버냉키 장이 지금 양적완화 정책을 MBS를 통해서 주택시장에 자금을 집중시키는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사실 아까 김민지 기자께서 얘기하신다는 주택시장만큼은 지표가 상당히 좋고 거기에 따라서 웰스 팩터에서 부의 효과를 누리는 이런 측면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요.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주식 부분에 있어서는 주가를 좀 끌어올려서 웰스 팩터 부의 효과 정도가 주택보다는 좀 적긴 하지만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주가를 좀 끌어올리면 사실 웰스 팩터 부의 민간 소비가 증가하면 결과적으로 GDP 차지하는 비중이 한 70% 되니까 경기를 끌어올리지 않겠냐 하는 각도에서 통화정책 기조가 쉽게 출구 전략적으로 가닥을 잡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런 각도에서 미국 증시에 대해서 비교적 낙관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부의 효과, 웰스 이펙트를 통해서도 경기 부양. 하지만 양적 완화 정책은 계속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 더 구체적인 근거들을 좀 제시를 해주시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네, 부의 효과가 결과적으로 출구 전략 추진 여부에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에 지금 월가 이코노미스트 대상으로 해서 블룸버그라든가를 조사해 보면 한 버냉키 장의 입장과 관계없이 50%, 60%가 9월달, 10월달 출구 전략이 추진될 것이다 하는 각도에서 지금 출구 전략의 지연성 얘기하더라도 이게 대세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의 증시가 조금만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바로 시장에서 주가 하락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때 있는데요. 출구 전략 관련해서 향후 미국 증시 함달 관련해서 이 주가를 통한 웰스 팩터 부분 이게 굉장히 지금 아마 학계라든가 월간 내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이런 각도에서 보면 버냉키 장이라든가 이런 사람 입장에서는 부의 효과를 주장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위기를 극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기를 회복해야지 본인 자신의 평가가 좋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각도에서 보면 부의 효과에 대해서 상당폭 인정하는 이런 모습인데요. 반면에 이 주가라든가 부동산 가격을 펀더멘탈과 관계없이 띄운다는 것은 사실 나중에는 거품 논쟁, 미국 입장에서는 비이성적 과열 논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의 효과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시각들은 출구 전략 가져가야 된다. 지금도 가뜩이나 주식에서든가 이런 데서는 비이성적 과열 수준이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부의 효과를 인정하지 않는 시각들은 출구 전략을 좀 바로 빼서 거품이 있으면 반드시 붐앤드 버스트에 일어나서 나중에 또 위기가 봉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더 화를 크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상 지금 상태에서 출구 전략을 좀 바로 추진해서 주가를 좀 빼고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2차 논쟁이 그래서 중요하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의 효과, 웰스 팩터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지금 시청자분이 가장 관심 있는 출구 전략의 시기가 결정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웰스 이펙트 부분을 인정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출구 전략이 상당폭 지연되겠다. 내년 1월 미뤄지겠다. 그러나 웰스 이펙트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거품이니까 미국 경제의 그 지속 가능한 건전성을 위해서는 출구 전략은 다음 달부터 곧바로 추진해야 된다. 지금은 상황 어떠냐? 상황은 미국의 그 월가에서 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경제 지표라든가 이런 거 여부 관계없이 출구 전략이 추진될 것이다 하는 이런 시각의 공감대가 좀 형성되는 이런 상황이다 볼 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하죠. 루비니 교수 대표적인 비관론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낙관론적인 주식시장 전망을 하고 있단 말이죠. 사실은 이 주식시장에 이런 통설도 있죠. 이 비관론자들이 자신의 신조를 꺾는 순간부터 굉장히 주식시장이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속설들 좀 있거든요. 자, 루비니 교수의 이 낙관론을 어느 정도까지 신뢰할 수 있을까요? 네, 최진행자께서는 워낙 금융의 전문가시기 때문에 아주 그 과거의 히스토리를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왜 이게 2차 논쟁이 이게 중요하냐면 본인 자신이 줄기차게 비관론을 하다가 낙관론적으로 됐지 않습니까? 이게 네. 시장 상황이 공교롭게 또 상부 포인트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그 과거의 속설이 들어맞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각도에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마크 파버의 87년씩 주가의 대폭락이 들어맞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루비니 교수 같은 경우에는 많이 틀렸죠. 죄송합니다. 이걸 과거 얘기를 계속해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사실 미국 경제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트리플 딥 얘기를 했던 사람이 루비니 교수입니다. 네. 아마 시청자분도 기억을 생생하시겠죠. 이런 측면에서 미국 경제가 지금 괜찮기 때문에 이 얘기가 이제는 공식적으로 미국이 지금 4분기 성장 0.1%, 그 다음에 1사분기 성장이 1.1%, 그 다음에 2사분기 성장률이 신 GDP 계정에서 1.7% 하면 NBER에서 보통 미국의 그 경기 순환 판단할 때 2분기 연속 회복세가 나면 경기가 공식적으로 회복 국면이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물론 이제 파동을 치킨 파동을 하느냐 주글라 파동을 하느냐 이런 측면에서 어느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쓴다는, 그러나 지금 미국 경제가 공식적으로 회복해 한다는 측면에서는 트리플 딥 얘기는 잘못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중국의 경착륙 얘기, 중국 함정 얘기 조금 시간이 지켜봐야겠습니다는 책으로 보면 분위기가 괜찮기 때문에 이 전망 같은 경우에도 들어맞지 않는 사항이고요. 그렉시티 방안이라든가 유로화 보면 정확히 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중요한 굵직굵직 예측이 이렇게 틀렸기 때문에 사실 비관론자가 이렇게 말씀대로 낙관론 얘기하는데요. 과연 이것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하는 이 관점에서 저는 루비니 교수보다 유명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시청자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은 2차 논쟁이 됐다는 것은 미국 증시 입장에서는 정책적이든 시장적인 측면에서는 하나의 전환점이 된다 하는 것을 시청자분이 그걸 아시는 것이 아마 2차 논쟁에서 가장 배워야 될 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1년 만에 다시 찾아온 주식 투자 주식 수급의 종료 논쟁이죠. 컬트 오브 에쿼티스의 1년 뒤의 상황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